자, 어제 산술기하 조합평균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술기하,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 이제 서로 크기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저번 시간까지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104페이지를 보면 코시 슈버르츠 부등식이라고 해서요. A, B, X, Y가 모두 다 실수야. 실수 조건에서 이제 아까 우리 산술기하 평균 얘기했을 때는 사실 다 양수인 관계에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수기만 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 각각의 숫자의 제곱의 합을 곱한 것은 합을 곱한 것은 이제 외울 때 여기 순서대로 AX, BY 곱하는 거예요. AX, BY. 그래서 AX 더하기 BY를 각각 제곱이 아니라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실수 크기 비교 얘기했을 때 큰 쪽에서 작은 걸 빼보면 되겠죠. 여기서 계산해서 이거 빼보는 거야.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쭉 써보면 A 제곱 X 제곱 분배 법칙을 쭉 쓰는 거예요. A 제곱 Y 제곱 더하기 B 제곱 X 제곱 더하기 B 제곱 Y 제곱. 그다음 이거 빼서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을 빼주면 0보다 커야 된다. 이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그대로 써주고 얘만 써주면 전개를 해주면 A 제곱 X 제곱 둘이 곱해서 2배니까 마이너스 2 AX BY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 그럼 BY 제곱 B 제곱 Y 제곱 X 제곱 Y 제곱 딱 빠지고 그 다음에 얘랑 얘네만 남았는데 어차피 AX BY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곱셈 순서 적절하게 얘기를 해주면 결국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얘를 앞에 보고 얘를 뒤에 있는 걸로 보고 둘이 곱해서 2배 해주면 AX BY 되는 거랑 상관 똑같잖아요. 그럼 걔가 어떤 실수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지. 그럼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개념 체크부터 3개 다 해볼 건데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5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코시 슈버르츠 부등식을 떠올려야 돼. 각각의 제곱의 합이 대한 값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제곱하기 전 거 애들이 앞에 것끼리 곱해져 있고 뒤에 것끼리 곱해져 있는 거 합. 이거의 뭐 범위를 물어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코시 슈버르츠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시 슈버르츠 부등식대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될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지금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 5. 얘가 얼마? 3 나와 있어요. 그럼 5, 3, 15가 되겠죠. 그러면은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이 15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럼 우리가 또 이 부등식 배웠을 때 우리 절대값에서는 절대값이 어떤 K보다 작다 그러면은 절대값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K 이렇게 가기로 했었고요. 루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대신에 루트가 이제 제곱이 떨어지는 거니까 루트가 생겨나야 되는 루트를 씌워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마이너스 루트 15보다 클 거고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코시 슈버르츠 부등식 적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형 34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고요. 그 다음에 4x 더하기 4y 값을 보시오. 자, 그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러면 ax 더하기 by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ax 더하기 by 여기가 a, 얘가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을 얼마인지만 안다면 코시 슈버르츠 부등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A가 4, B가 3이니까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도 될 거고요. 그럼 실제로 쓰면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게 크거나 같다. 어떻게 된다? 4X 더하기 3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의 범위를 알고 싶으면 지금 얘 계산되니까 4인 거 나와 있고 그럼 아까 했던 방법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얘는 16 더하기 그러니까 25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4고요. 그럼 100이네요. 4x 더하기 3y가 전체 제곱한 게 누구보다 작은 거야? 1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에 있는 값이 될 거다. 범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얘를 물어봤어요.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얘의 값을 알고 싶어. 얘를 값을 알아냈어.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 입 벌린 쪽이 이쪽 입 벌렸으니까 얘가 더 작은 거야. 얘네들보다 제일 작은 거야. 그러니까 숫자들 쭉 얘네들 이제 같은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들 중에서 얘가 제일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최소값이 여기가 되는 거죠. 2번 문제를 읽어보면 3x 플러스 2y는 13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도 a, b가 앞에 3, 2 얘네들이 각각 a, b가 되는 거야. a, b. 그럼 콜시 슈바르츠부터 있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앞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해줘야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해줘야지. 그러면 여기 a가 3, b가 2. 그럼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을 곱해준 게 크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3x 더하기 2y의 전체 제곱한 값보다. 그러면 여기는 계산하면 9 더하기 4니까 14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아. 얘가 뭐래요? 14니까 13의 제곱이 되겠죠. 양면에 똑같이 13으로 나눠져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돼요?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13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13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유제 2번 볼까요? 유제 2번. 유제 밑에 34-1번을 보면 지금 기본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적응이 많이 돼가지고 그냥 문자 A, B, X, Y 여기도 보면은 X, Y 되고 A, B가 숫자가 4, 3 이렇게 적용 딱 되는 건데 사실 저 구도를 봐야 되는 거지 저 문자대로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문제 나왔을 때 방황을 하는데 X제곱 더하기 4b제곱이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 x, y고 얘를 a, b 그래서 1의 제곱 뭐 2의 제곱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a를 제곱하면 a 제곱이고요. 얘는 누굴 제곱한 거냐면 2b를 제곱하면 4b 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a, 얘가 사실 b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말하는 방금 a, b는 콜시 슈바르츠 책에 나와 있는 공식처럼 보여지는 여기에서 a, b 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대로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 챙겨가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도 나온다고 9a 제곱 더하기 4b 제곱. 그럼 여기를 a, b를 4, 9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디서가 딱 막힐 거야. 이게 아닌가? 이 숫자가 이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식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3a를 제곱한 거구나. 2b를 제곱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다시 접근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콜시 슈바르츠 부등식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등식 관련해서 문제가 실생활에서 이제 나온다고요. 실생활에서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최대 비용, 최소 비용 이런 것도 막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표형 45번을 보면 활용 문제로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문제가 그냥 긴 것 뿐이지 파악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106페이지예요. 106페이지 보면 오른쪽 그림같이 가로가 4m, 부피가 100m인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물탱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몇 리터 부피가 100 들어간대요. 가로가 4, 여기가 4m. 자, 그러면은 지금 직육면체 모양의 만들려고 한다. 자, 옆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옆면은 1제곱미터당 1만 원이고요. 1만 원이고 그 다음에 밑면은 바닥에 있으니까 더 두꺼워야 되나 보네요. 밑면은 1제곱미터당 2만원. 자, 그러면은 최소 비용은 얼마인지를 구하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피가 아니라 이제 건널비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건널비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건널비. 자, 그러면은 두께는 무시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옆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옆넓이는 자, 그러면은 지금 가로가 4m만 나왔으니까 세로랑 높이가 길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두고 높이를 이제 y라고 한번 해보면 자, 옆넓이는 지금 이쪽 면에 있는 면은 4x고요. 그 다음 앞에 있는 면은 뭐냐면 4 곱하기 y 4y 그게 지금 마주보는 것끼리 두 세트씩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얘가 겉넓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밑넓이는 4x예요. 4x. 얘가 옆넓이 전체 4개 넓이 다 더한 거, 얘는 밑넓이 하나만 더한 거. 뚜껑 없다고 했으니까 얘 하나만 더한 거. 근데 지금 옆면의 넓이는 1제곱미터당 1만 원이라서 얘 금액은 얘가 지금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위가. 그럼 곱하기 1 해주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그대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면은 1제곱미터당 2만 원이라고 쓰였다. 2 곱해줘야 되겠죠. 8x 이렇게 돼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8x 더하기,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그럼 분배법칙해서 하는데 8y를 먼저 쓸게요. 얘가 전체 겉넓이에 대해서 밑넓이 2만원씩, 옆넓이 만원씩 해서 총 금액이 얘가 될 거예요. 얘 최소값을 알아야 돼. 최소 비용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사실 3개? 3개짜리 나오는 거?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그라츠분식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 부피가 100세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100세제곱미터니까 우리 4 곱하기 x 곱하기 y 부피 구하는 공식대로 써주면 얘가 100이 돼야 되고 xy는 그럼 얼마겠어요? 25가 되는 거죠. 그럼 xy는 사실 값이 고정이 돼 있어. 해결된 거야. 그러면은 8x 더하기 8y는 25 여기다 25 더해주면 얼마예요? 100이죠? 100. 그럼 얘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숫자니까 상관없어요. 얘는 딱 100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최소값 가지면 돼. 숫자 2개를 더한 게 최소값이다? 뭐야?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 그러면 지금 여기만 산술기하 평균 써볼게요. 8x 더하기 8y는 크거나 같아. 누구보다 이거 2개. 얘가 A, 얘가 B인 거예요. A 더하기 B. 그럼 사실 이렇게 써져 있지만 이걸 더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더 많이 쓴다고 얘기했죠. 그럼 둘이 2배인데 루트 안에 둘이 어떻게 죠? 곱해주는 거야. 64xy 이렇게. 근데 또 xy는 아까 처음에 25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또 25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64는 88에 64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5는 5, 25니까 루트 안에서 64랑 25는 8, 5로 바뀔 거예요. 계산이 되겠죠. 그럼 80인가? 80? 80. 그리고 우리가 알고 여기에 최소값이 80이니까 100만 원 추가시키면 되기 때문에 최소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미안하죠. 미안해. XY가 25였죠? 25였으면 25 곱하기 2니까 뭐냐면 50이죠, 50. 50. 그럼 80 더하기 5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3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최소 금액은 13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활용 문제에서 적용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절대 부등식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절대 부등식에서는 지금 산술기하 평균하고 코시-슈브라츠 부등식, 그 다음에 실수 크기 비교하는 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개념상으로 봤을 때 그냥 정말 금방금방 하는 건데 문제에 좀 다양하게 접하다 보니까 좀 걸렸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거야. 실수 크기 비교하는 방법 중학교 때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산술기하 평균하고 코시-슈브라츠 부등식 배운 거 끝.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114페이지 가서 이제부터 함수를 해볼 거예요. 함수. 자, 사실 앞에 지금 집합과 명제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함수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함수를 이해하기 쉬우려고. 자, 함수를 얘기할 건데, 함수 사실 중학교 때 맛만 보고 있었어요. 1학기 때, 고등학교 1학기 때도 사실 2차 함수로 맛만 보고 있었는데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수학적인 정의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함수를 하기 전에 먼저 대응이란 단어부터를 공부해 볼게요. 자, 대응은 뭐냐면 말 그대로 대응시키다. 나랑 누구랑 이렇게 손잡고 가는 거야. 짝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여기서부터 이제 집합 얘기가 실제로 나오는 거야. 수학 정의 자체에서 이 집합이 대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서 집합을 앞에 배운 거예요.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해서 어떤 집합 x와 어떤 집합 y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어떤 한 원소, 스몰 x, 소문자 x가 있는데 걔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집합 y에 있는 어떤 애랑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야. 어떤 관계라는 애가 있어요. 관계라는 애가 있어서 관계한테 이 x를 적용시켜보면 얘는 너는 얘랑 짝꿍이야. 선생님 저 누구랑 짝꿍이에요? A랑 짝꿍이야. M이 이제 가서 이제
선생님 전 누구랑 짝꿍이에요? 너는 B랑 짝꿍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는 대응한다. 그래서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딱 짝지어진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냥 대응이라고도 안 하고 X 대문자 X에서 Y 로이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호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기호로 지금 책에는 Y라고 나와있으니까 이거 Y라고 바꿔볼게요. 책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소문자 X가 Y로 대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화살표 보내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사실 이거 어디서 배웠었죠? 바로 전 단원에서 우리 명제 배울 때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 명제 P이면 Q이다를 배웠을 때도 똑같은 기호죠. 그렇죠? 똑같은 기호인데 이거랑 단지 우리 같은 것 뿐이고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딱 원소 하나예요. 숫자 하나, 문자 하나인 거예요. 어떤 거 하나가 일로 이렇게 딱 하나씩만 대응하는 거. 여기는 이제 문장이 들어가죠. 뭐 x는 3이고 y는 7이면 뭐 x 더하기 y는 17이다. 뭐 이렇게 문장 들어갔던 거 저번 시간 바로 했었으니까 금방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응이고 이건 명제입니다. 그것만 잘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에 애초에 나와 뭐 원소 x, 원소 y라고 했을 거고 문제에서 조건 p, 조건 q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니까 이게 바로 대응이 되는 대응. 그래서 지금 개념 어프로치 보면은 집합 x, y 돼 가지고 홍범중이 보와 서태지 싸이 이렇게 가고 소똥이가 싸이 질이 이렇게 화살표가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짝지어진 것을 우리는 대응한다고 해요. 대응한다. 이거는 이제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 자, 그럼 이제 함수는 대응한다는 걸 배웠으니까 함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 전제가 일단 똑같아요. 두 집합,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집합은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가 정확하게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가 오직 대응할 때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불러요. x에서 y로의 함수. 자, 이거 한글 선생님도 책을 잘 못 읽어가지고 선생님도 어렸을 때 책을 많이 못 읽어가지고 이제 국어 이제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 왜 이렇게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표정을 지는 거죠? 아니죠? 저 못해요.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착하게 지금 좀 소심해가지고 자격지심 있어. 자존감 없어요. 자존감 많이 떨어지죠. 자, 농담이야. 내가 짱이야. 자, 그래가지고 다시. 자, 그래가지고 아까 대응도 사실은 x에서 y로 화살표가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도 처음 공부할 때 헷갈렸어. x의 각 원소에 y가 하나씩 대응됐나? 그러면 이제 x에다가 y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x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집합 x에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집합 x에서 출발시켜서 y에 하나씩 선택을 받아야 돼. y가 하나씩 선택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상상을 해봅시다. 옆에 교실에 한 5명이 학생이 있어요. 그럼 5명이 한 명씩 우리 교실로 나와가지고 누구랑 밥 먹으러 갈래? 그래서 저는 누구랑 밥 먹으러 갈래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집합이 y고 저쪽이 집합이 x인 거예요. 그래서 집합 x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여기 와서 너 나랑 가자 해서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대응돼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 y x 집합에서 선생님 전 밥 안 먹을래요. 그런 애들이 없어. 한 명씩 꼭 하나씩 와서 한 명씩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각 원소에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x의 모든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각각 y에 하나씩만 대응하면 돼요. 하나씩만 대응하면 돼. 하나씩. 근데 여기서 또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방금 예로 든 거는 함수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일부분이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x집합에서 y집합으로 보내는 관계 거기서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함수를 기호로 f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어가지고 f를 많이 써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fx, y는 fx라는 거를 계속 많이 봐왔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그게 했던 이유가 사실 이걸 쓰는 게 정석이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썼던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제대로 알았으니까 이제 왜 fx라고 쓰여지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A가 출발하는 거야. A는 X 좀 과격할까? X 집합 애들은 총알을 한 발씩 갖고 있어요. 꼭 한 발씩 갖고 있어. 그리고 명사수야. 무조건 한 명을 맞출 수 있어. 그래서 A가 지금 X, Y, Z 중에서 누구든 아무나 한 명을 쏠 수가 있는 거야. 쏘기만 하면 돼요. 그럼 A는 딱 쐈으면 누군가 가겠죠. 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X가 원소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총알이 2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만 있어. 선생님 저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2개 쏘는 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건 2개 대응하는 건 함수가 아니야. X 대입했는데 Y 값이 2개 나온다? 이건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함수가 아니야.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씩만 가는 게 이제 함수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 총알 잃어버렸어. 아니야. 무조건 있어. 그럼 얘도 어떻게 한 발 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C도 한 발 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집합 X, 저쪽 교실에 있는 친구들이 한 명씩, 우리 친구들 한 명씩 데려가는 거랑 똑같은 경우인데요. 선생님 저는 Z 안 쏘고 얘 이렇게 쏘고 싶은데요. Y 쏘고 싶어요. 이렇게. 이것도 함수야. 선생님 여기 안 맞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안 맞는 건 상관없어. 여기가 쐈냐 안 쐈냐가 중요한 거야. X집합이 딱 하나씩만 쏘면 괜찮고요. 여기 Y집합 애들은 몇 대를 맞든 상관없어. 몇 대를 맞든 상관없어. 또 이렇게 해도 되는 상관없는 거야. A도 Y 쏘고 B도 Y 쏘고 C도 쏴야 돼. 이것도 함수야. 괜찮아. 중요한 건 뭐야? 여기 집합 X에서 하나씩만 쏴서 한 명한테만 맞으면 돼. 이 화살표 하나씩만 가면 되는 거야. 이게 함수인 거예요. 이게 함수.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이제 어떻게 쓰냐면 집합 함수가 어디에서 X에서 Y로 간다라고 이렇게 기호로 써요. 이렇게. 아니면 더 간단하게 집합 X에서 Y로 가는 건데 그게 관계가 F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fx가 관계가 뭐 2x 플러스 1이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 관계에 맞춰서 화살표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gx가 뭐 x 더하기 1이다 그러면은 집합 x에서 y로 가는 건데 이제 g의 관계에 따라서 x 대신에 숫자를 넣으면 하나씩 더 큰 애들한테 화살표가 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f, g, h 이런 순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옆에 115페이지 밑에 보면요. 그 그림 보이죠? 표 그림 3개 있는 거 그림. 거기 보면은 맨 첫 번째 거 함수이다 봤을 때 그 3개의 그림을 잘 보시면 X집합에서 Y집합으로 갈 때 X집합 1, 2, 3이 하나씩만 화살표가 하나 다 하나씩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모두 함수야. Y에 어떻게 도착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도착하기만 하면 돼. 하나씩만 대응되면 되는 거야. 근데 Y 선생님 얘 빼먹었는데요. 얘 2명 받았는데요. 상관없다고. 그런 건 상관없다고. X가 하나씩만 출발하면 돼. 그래서 두 번째 거 보면은 X2가 두 번째 거 그림 보세요. 2가 출발했어 못했어? 출발 안 했어. 그럼 이건 함수가 안 되는 거야. X2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이 화살표가 몇 개 있어요? 2개나 갔어. 하나씩 대응해야 되는데 x 하나에 대해서 y가 2개나 대응되는 거니까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정확한 정의는 모든 x 원소에 대하여 각각 하나씩만 y의 원소에 대응될 때 그거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같이 문제를 적용시켜보면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세요 라는 문제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호가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이거 x에서 절대값 x 이거는 사실 원소에서 원소로 가는 거 대응시킨다는 뜻이에요. 얘가 이제 함수 정리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아직 함수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일단 대응만 얘기를 한 거예요. 원소에서 원소로 간다는 얘기예요. x라는 원소가 절대값 x로 된다는 대응시켜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집합 x가 어떻게 마이너스 1, 0, 1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 y가 0, 1, 2, 3이에요. 그럼 지금 x 마이너스 1부터 0, 1 하나하나 각각 다 대입을 시켜보는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절대값 마이너스 1가 결국 뭐예요?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1로 대응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0은요. 0은 절대값 0이니까 0이에요. 그럼 0은 0으로 가요. x가 하나 출발해서 하나 대응했어요. 하나 출발했어요. 대응했어요. 그 다음 1 출발했더니 누구예요? 1이에요. 그럼 여기 또 1로 가요. 두 개 못 받았는데요? 중요하지 않다고. x가 하나씩만 출발하면 괜찮다고. 그러니까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가 맞는 거야. 대응에서 이제 함수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도 지금 두 번째는 x가 x제곱 더하기 2네요.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은 어떻게 가겠어요? 1 더하기 2니까 3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가 파란색만 보세요. 3으로 가는 거 괜찮은 거야. 그 다음에 0이 어떻게 가요? 0 더하기 2니까 2죠. 2로 가는 거 0은 2로 가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1은 1 더하기 2니까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괜찮아요. 파란색 보시면 하나씩만 출발해서 화살표 하나씩만 됐으니까 괜찮은 거. 괜찮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x는 x로 간대요. x는 x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된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가고 0은 0으로 가고 1은 1로 간대. 그래서 0은 0으로 가고요. 1은 1로 가고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일 수 없어.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출발을 못 하는 거죠. 빨간색은 출발 못 해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아닌 거야.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다. 이 대응은 함수가 아니다. 얘네들은 다 대응은 맞지만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응이란 개념 안에서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여기 쓴 거를 이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집합 x에서의 y로 갈 때의 함수 f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x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 x 있죠. 출발하는 집합 이름이 정의역이에요. 역은 말 그대로 영역 얘기하는 건데 정의, 그러니까 정의가 된다. 함수 f가 정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x자리 대신에 어떤 숫자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걔네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역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 y 전체 있죠. 집합 y 전체를 공역이라고 불러요. 공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치역이라는 게 있는데 치역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집합 x들이 집합 x에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화살표가 딱 가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얘도 그렇고 빨간색 파란색도 집중해서 보세요. 파란색도 보면 마이너스 1, 0, 1이 2에 3에만 몰려있고 0하고 1로는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이렇게 몰려있잖아요. 파란색들이. 그렇죠? 그것처럼 집합 y 안에 x에 대응되는 x의 원소들이 각각 대응되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 x의 원소에 대응되는 애들만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요. 치역. 값치. 그래서 그 x에 대응되는 값들을 모아놓은 거를 치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집합이 3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정의역, 공역, 치역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치역이 공역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역이 더 큰 개념이에요. 여기도 보겠지만 여기 공역 얘기하세요. 그러면 y를 전부 다 말하는 거야. x, y, z라고 다 말해줘야 돼요. 근데 치역 말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x, y만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정의역, 공역, 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역은 기호로 또 어떻게 쓰냐면 순서대로 하죠. 함수 나타내는 거는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함수 f가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y는 fx다 이렇게 함수로도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f 땡땡 x가 어디로 간다? y로 간다 이렇게도 기호로 나타내는 거고 이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이 fx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함수 값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f라는 관계에다가 x자리 대신에 어떤 값을 넣으면 이 값이 함수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중학교 때 계속 했던 거니까 앞에서도 1학기 때도 했던 내용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한 정의에 따라서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치역의 집합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함수 값들의 모임이에요. 아까 치역을 말로만 설명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x가 대응되는 그 값들을 모은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함수 값이 되는 거죠. 함수 값들의 모임인데 얘가 어떤 함수냐면 x가 어디의 원소인? 정의역의 원소인 함수 값들의 모임, 집합 기호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어떻게 대입하냐면 모든 x, 스몰 x는 원소예요. 스몰 x 원소. 그 모든 집합을 다 말해주고 집합을 이렇게 넣는 것도 같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개념 어프로치 옆에 보면은 그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개념 어프로치 바로 옆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서 정의역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 그러면 135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은 x집합 전체 13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역은 y집합 전체예요. 도달하는 집합 전체야. 2, 5, 7 다 되는 거예요. 2, 5, 7. 근데 치역은 누구의 모임? 함수 값들의 모임이니까 누구랑 누구밖에 안 되는 거야? 2랑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밑에 개념 체크도 보시면 정의역이 뭐라고 대답하면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은 A, B, C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정의역은 A, B, C라고 대답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역은 Y 전체예요. Y 전체 1, 2, 3, 4 전부 다 말하면 돼요. 1, 2, 3, 4 전부 다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치역은 화살표 받은 애, 총 맞은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총 맞은 애들만. 그러면 1, 2,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의역, 공역, 치역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 유형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대표 유형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써져 있는 것들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개념 정의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집합 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가 x는 어디에?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래. 정수니까 딱 고정되어 있죠.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그 다음에 자, y집합이 안 나와 있는데요. 그쵸? 선생님 y집합이 없는데요. 자, 그러면 x에서 뭐 기호로 우리 배운 대로 써먹자면 f 땡땡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집합 x만 있지 y가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앞에도 써져 있는데 보통 집합에 대한 정의역, 공역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려져 있잖아요. 얘는 정의가 내려진 거야. 이번에는 정의역을 특별히 이렇게만 얘기하겠다고 한 것뿐이고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말이 없을 때는 정의역이든 공역이든 실수 전체를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실수 전체까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수 확장된 게 실수까지 확장되어 있으니까 말이 없으면 그냥 실수 전체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정의역 얘기하세요. 그러면 x가 정의역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 정의역으로 대답해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 공역은 뭐예요? 물어보면 뭐야? 공역은 뭐예요? 안 나와 있어요가 아니라 실수 전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가 x는 3x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함수값들이 모인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x자리 대신에 이거 마이너스 2 하나씩 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6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5 f-1을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돼서 마이너스 2 f0은 0 더하기 1이 돼서 1 f1은 3 더하기 1이 돼서 4 그 다음에 f2는 6 더하기 1이 돼서 7 그러면 치역은 집합기호로 마이너스 5, 2, 1, 4, 7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예요. 자, 서로 같은 함수에서는요. 거기다가도 밑줄 쳐주세요. 거기 119페이지 보시면 첫째 줄 있잖아요. 두 함수 f와 g의 정의역이 서로 같고 거기 밑줄. 정의역이 서로 같고 이게 꼭 정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정의역이 다른 함수는 같은 함수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정의역이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함수값들이 똑같을 때 그럴 때는 소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림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얘랑 x에서 y로 가는 함수 g 두 개의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 1, 2, 3이고 여기는 1, 2, 3이고요. 공역은 얘기 없었어. 그러니까 공역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돼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정의역이 서로 같고 라고 했고요. 정의역이 서로 같고 라고 얘기했고 A1, 1이 A 2가 이렇게 가는 함수. 그 다음에 여기 1, 2, 3 이렇게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는 함수가. 그래서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함수 f랑 함수 g가 대응하는 1을 대응했을 때도 똑같이 a, 2를 대응했을 때도 똑같이 a, 3을 대응해서 똑같이 b가 됐을 때 이제 치역도 다 똑같아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순서대로 다 똑같으면 이거를 우리는 f와 g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f와 g가 서로 같은 함수이다. 그럼 하나라도 다르면요. 예를 들어서 3이 0이가 아니라 이렇게 C로 가요. 그럼 하나라도 다르면은 얘랑 F랑 G는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같은 함수인지 같은 함수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함수값이 같아지는지 달라지는지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X 대신 대입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개념 체크 보시면 fx가 x고요. fx가 지금 세제곱 되어 있는데요. 미안해요. gx가 x의 세제곱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냥 식으로만 보면 x랑 x 세제곱은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다른 값이지. 당연히.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지금 선생님 정의 내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을 때 기본 함수 중에서 얘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이다 보니까 정의역 똑같아요. 실수에서 실수.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대응되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 x 대신에 2만 대입해도 2고 얘는 8이니까 같지 않아요. 근데 정의를 다시 내려서 정의역이 실수가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부터 -1하고 1이 이렇게 정의역이에요. 그럼 두 개의 함수의 정의역은 -1과 1로 고정돼 있어요. 그럼 둘이 정의역 일단 같고요. 정의역이 같고 그 다음에 f-1은 얼마예요? -1이고요. g-1도 얼마예요? -1이고 f1 얼마예요? 1이고 g1 얼마예요? 1이에요. 모든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f랑 g는 이 정의역 안에서는 f랑 g가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집합이 이번에는 정의역을 어떻게 내렸냐면 0이랑 2로 내렸어요. 2번 문제. 그러면은 f0는 0고 g0는 0예요. 이건 같아요. 근데 f2는 2고요. g2는 뭐예요? 8이 돼버리잖아요. 여기서 다르죠. 모든 x에 대해서 다 똑같아야 돼.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얘는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같은 함수 파악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같은 함수가 이렇게 얘기가 된다. 그러면은 120부터는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이제 대표형 38번부터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